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름이 너무너무 맑고 좋네요. 지금 오전 내내 수영을 하고 또 수영장 저의 꿀물하우스 모델 발들어 언니들 약 74세 시속 70km 단속 그 다음에 구간입니다. 81세 언니들 하고 셋이서 보리밥을 먹고요. 81세 언니가 보리밥을 사줘서 먹었고, 또 먹고 나니까 또 그 74세 언니가 딸기 농장을 딸기를 뭐 예약을 해놨다고, 단골 농장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딸기 농장이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딸기가. 그래서 그 언니가 또 딸기 한 박스를 또 사줬어요. 다른 언니도 사주고 해갖고 그랬지. 또 81세 언니는 어디서 상추를 얻었다고, 상추를 또 상추 하우스에서 얻었다고 또 상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추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저 혼자서 드라이브 겸, 뭐 드라이브는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뼈마디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또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겨드랑이도 못 올리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치료가 끝나고 난 치료 기간이 18개월, 그리고 이제 2달 있다가 제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안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받아요. 안마를 왜 받냐면은 겨드랑이도 못 올리고 또 손발이 저리니까 뼈마디도 아프고, 뼈마디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똑 부러질 것처럼 아팠는데, 안마를 지금 만으로 이제 3년 반,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안마를 못 받았지만, 치료 끝나고 나서 바로 수영을 하면서 안마까지 같이 제가 병행을 해서 제가 재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마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과연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계속 하니까 몸이 막 너무너무 아파요. 안마할 때는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프다고 하면 살살 해줄까봐. 살살 해주면 제가 안마 받는 그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참아가며 안마를 받았어요. 그 결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4번, 1년이면 몇 번을 했겠어요. 정말 그 빨간 글씨가 걸리는 날이면은 전후 날짜를 조정해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안마를 받고 있는데, 제가 수영 끝나고 홍천에 있는, 제가 홍천군에 살고 있잖아요. 약 600m 수영은 양평군 용문면으로 수영을 다니는 거고, 제가 생활권은 용문하고 양평에서 생활권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시설 이용하는 거는 주로 홍천군 거를 이용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지금 엄청 잘 해요. 안마를 정말 이 신경들을 잘 건드려주고, 특히 우리 그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라고 하죠. 사타구니 림프절 이런 데를 굉장히 잘 풀어줘요. 그리고 목 뒤에하고 목덜미하고 양쪽 어깨, 이게 손발이 저리다고 하니까 이제 저리는 부분에 그 핵심적인 데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데 정말 미칠 듯이 아파요. 다른 데서 1년 받고 이분한테 2년 받고 올해 이제 3년 차, 그러니까 3년 반 된 거죠. 토탈하면 3년 반을 지금 안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한테는 2년 반이지만 1년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영하면서 제가
재활치료를 엄청 하고, 수영할 때도 제가 수영할 때도 제가 재활을 제 나름대로 왼쪽 어깨를 못 들었었어요. 왼쪽 어깨 림프절을 자르다 보니까 신경이 죽어서 못 자르고 아프고 붓고 이제 부종 생긴다고. 부종 생기면은 그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코끼리 뽀빠이 팔처럼 바뀌니까. 그래서 그 겨드랑이 때문에 음파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잠수하는 거. 왜냐면 제가 표적 치료를 오래 하면서 표적 치료할 때 심장이 안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심장 초음파를 몇 개월을 3개월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를 해요. 아직까지 이상 없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아침에 유튜브를 찍을 때 좀 수그리고 일한다던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막 뭐 얘기 많이 하고 꽃 설명 많이 하면 숨차는 이유가 이 심장이 안 좋아져서, 심장 기능이 실제로 초음파를 해봤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신경 자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숨이 차요. 근데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인데, 처음에는요 이 숨이 차니까 한 3발자국도 못 걸어요. 숨차서 못 걸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실제로 초음파상은 문제가 없지만 숨 쉬는 것 자체로서는 숨이 차가지고 엄청 숨찼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도 제가 휠체어로 우리 아저씨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지금도 제가 망치질도 하고 돌멩이 가르고 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살살 하는 거지, 살살. 그러니까 살살 하는 건 괜찮은데 막 뛰고 뭐 걷는 거 한참 걷고 하는 건 숨차요. 지금도. 근데 이제 수영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수영도 처음에는 제가 정말 그 25m짜리인데 그거 겨우 반절 가면 숨차갖고 쉬고, 또 조금 가다 숨차갖고 쉬고, 잠수하는 것도 좀 조금씩 하다가 쉬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매일같이 제가 목표를 정해요. 오늘 숨차니까 한 바퀴만 도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걷는 거. 그러다가 그게 조금 괜찮으면 오늘 2바퀴, 오늘 3바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퀴 수를 자꾸 저 혼자 스스로가 조정을 해가지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유수영이 말 그대로 자유시간에 아무 때나 시간 제한이 없어요. 말로는 2시간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2시간을 전후로 한다 해도 많이 주는 거죠. 다른 데 서울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1시간을 지금은 15바퀴 해서 2타임을 했었는데, 요즘 또 꾀가 나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하루에 20바퀴 25m짜리 왕복을 하면 한 바퀴가 50m잖아요. 그거를 20바퀴를 도니까 1km씩 제가 수영을 한답니다. 1km씩 죽었다 깨나도 하는데, 가끔 또 지금 이제 상급 라인에서, 중급 말고 상급 라인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기초반, 그 걷기반에서 이제 언니들이죠. 저한테는 언니들, 할머니들이 이제 막 놀고, 아는 사람이 와서 있으면 빨리 하고 저쪽 가려고 더 빨리 한답니다. 어떤 때는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꾀가 나가고 할머니들하고 놀기도 하고, 수영을 제 목표는 죽어도 제 목표는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안마온에 가기도 하지만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정말 맑고, 하늘이 맑고 구름도 뭉게뭉게, 정말 좋은 날씨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안마원에 가는 드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스토리가 이 암 환자들한테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전에는 내 이야기를 할 때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데 암 환자로서 제가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년 반. 올해 11월 제가 11월 20일 날 진단을 받았어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4년 반이 됐는데, 이 암 환자로 사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59년의 세월보다도 약 제가 암 환자로 살아온 게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아끼고 내 몸만 위해서 사는, 정말 나를 위한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어제 선거도 해갖고 지금 대통령도 새로 당선이 됐지만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이나 재발이 안 되게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게 나만 안 아프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주의죠. 그만큼 뭐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건 겪어봤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는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려갖고 죽는다? 이거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과연 내일도 저 불빛을 볼 수가 있을까?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요양병원에서 제가 한참 있었는데, 요양병원에 있다가 항암할 때는 안산병원으로 갔다가 항암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고, 이러기를 몇 번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반복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왜 내가 이런 병이,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 몸 관리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을 아끼지 않았을까. 막 그런 게 후회가 됐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속썩여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억울해 죽겠다느니, 내가 암기 걸려갖고 뭐 재수가 없다느니, 아니면은 내가 뭐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갖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느니, 뭐 돈 쓸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암에 걸렸다느니,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암 환자들끼리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파보지는 안 했었지만, 너무 바보같이 내가 내 몸을 관리 안 했구나에 대한 후회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회감이 너무너무 이제 있으니까, 혼자 이제 있을 때는 이게 전이 되면 어떠나, 그리고 죽는 연습도 사실 했어요. 내 나름대로. 그 암 환자로서 그 항암을 하고 오면 진짜 개구리 뻗어 있듯이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살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씩 이렇게 몽롱해져요. 잠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꿈을 꿨어요. 몽롱해지면 뭔가 전 종교가 없지만 뭔가 내가 높은 언덕 같은 꽃 많은 데서 내가 막 놀고 있는 꿈을 꾼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내가 환상이었나? 꿈이었나? 아니면 내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갈 길이 환상적인 거, 그런 거,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생각이 많아졌는데, 제가 재활을 하게 된 거는 더도 말고 딱 한 가지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아프고만 살 것이냐,
맨날 다리 아프다 뼈 아프다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말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1년을 살던 2년을 살던 내가 죽는 날까지 애들하고 남편한테 아프다 소리를 최대한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로 목표가 바뀐 게 아니고, 사는 동안만큼은 내가 아프다 소리를 최대한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아프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더욱더 아프고, 또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듣다 보면 김병의 효자 없고, 이러다 보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재활을 해서 좋아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만이 애들도 걱정을 안 끼치고 남편도 저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아프면 인상 쓰고 있고, 이 수영장에서도 보면 어떤 할머니들은 맨날 아프다고만 해요, 만나면. 근데 그런 할머니들보다 막 즐거워서 막 운동하는 할머니들 보면 차라리 그게 더 신나듯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나게 안 아프게, 아프다 표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안마를 하러 가고, 이제 그걸 받고 나면, 요즘은 안마를 받고 나면 1시간을 하거든요. 딱 1시간을 하는데, 지금 좀 늦었어요. 1시간을 하는데 1시간 동안에 어떤 때는 몸이 너무너무 나른해요. 완전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구리 뻗어 있는 것처럼 몸이 축 처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되지, 막 다 했다고 일어나라고 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조차도 몸이 노곤노곤해가지고 막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몸이 막 나른한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게 즐거운 힘든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하기도 하지만 몸이 개운하기도 해요. 또 시속 80km 너무너무 개운해가지고, 단속 지점입니다. 너무너무 개운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면서도 잠깐 잠잘 때가 있어요. 잠깐 깜빡깜빡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마원 원장님이 잠도 잤어요. 그러면은 그럼 숙박비도 줘야 되죠. 내가 이제 농담을 하죠. 벌써 2년 반을 다니니까 이제 친해져서. 근데 이 안마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안마 하시는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틀린데, 제가 다니는 곳은 약간 이제 눈이 안 좋으신 원장님이신데, 손끝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매끄러우면서도 시원하고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암이 걸렸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또 보험도 몇 개 들어놓은 게 있고, 실비도 들어놓은 거 있고 해갖고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다 이제 그 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암 환자들은 특히 암에 걸리면 돈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사는 것이 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돈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보험을 알뜰하게 들어놔가지고 암보험 진단비 받고 실비 들어가고 하니까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어떻게 있으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그 보험도 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별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하늘이 정말 멋있잖아요. 하늘도 멋있고 이렇게 제가 드라이브 삼아 안마를 가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지금 우리 60대, 50대도 그렇고 50대, 60대, 특히 60대가 지금 사실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건강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뭐 죽는 거야 뭐. 약 500m 앞 우리 이번에도 70km 저희 어머니 가실 과속 때도 단속 구간입니다. 가실 때도 보면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갖고 싶어도 못 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거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하늘을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뭐 태풍이 오나? 그건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안마를 하러 가는 그 홍천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죠, 하늘? 자, 여러분도 하루하루 맛있는 거 잡수시고 건강하게 매일같이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